10에 마이너스 3승몰에 벤젠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1로 제거가 되겠죠. 얼마가? 0.018몰에 0.95만큼은 1로 제거되고 5%만 여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가 뭐가 돼야 돼요? 포화된 상태로 나가면 돼요. 힌트는 26도씨가 되면 26도씨 온도는 계속 유지되니까 26도씨에 우리는 뭐가 지금 응축이 되고 기화가 돼야 됩니까? 물이 아니라 벤젠이니까 26도씨에 벤젠의 포화 증기압을 알아야 됩니다. 얘는 테이블 보고 찾아봐야 되겠죠? 그 값이 얼마였냐면 99.7mm Hg랍니다. 그러면 26도씨일 때 벤젠의 포화 수증기압이 99.7mg이면 얘가 섞여서 압축을 해서 액체 벤젠을 제거하고 나오는 이 가스도 포화된 상태에서 26도씨에 나오니까 이때에 벤젠의 포화 증기압도 얼마가 돼야 돼요? 99.7 mmHg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포화된 기체에 벤젠의 뭘 알죠? 포화 증기압을 알고 벤젠의 몰수를 합니다.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을까? 전체의 압력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미안합니다. 내가 문제 해석을 잘못했네요. 얘랑 공기가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네. 요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요 그림을 보고 공기가 따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기가 26도씨 일기압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공기가 98.2%고 벤젠이 1.8%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를 공기 벤젠 합한 게 1몰 들어온다고 했어서 지금 벤젠의 몰수지는 들어온 거에 95%로 놀러가고 5%가 여기로 나왔는데 공기가 0.982몰 들어오면 여기에 나오는 공기의 몰수도 0.982몰로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똑같고 얘는 현재 포화되어 있으니까 포화되어 있다면 P 에어분의 P 벤젠 포화 증기압의 B는 뭐랑 똑같아요? N 에어의 몰수랑 N 벤젠의 몰수의 비율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랍니까? 공기의 몰수가 0.982몰이고 그 다음에 뭐랄죠? 벤젠의 몰수가 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니까 몰수의 B가 몰수의 B가 0. 얘는 왜 복잡하게 그러지? 계산해봅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푸는 게 쉽지. 0.9 나누기 0.982 하면 얘가 0.9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예식으로부터 벤젠의 포화 수증기압 알고 있습니다. P 에어분의 P 스타 벤젠이 0.9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넘어가면 따라서 P 에어는 얘가 넘어오면 0.9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P 벤젠입니다. 벤젠의 분압은 99.7mm Hg니까 얘로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공기의 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분압을 계산해 볼까요? 99.7 나누기 0.916 하면 103.54 곱하기 10의 3승 밀리미터 Hg. 이상하네. 1.035 곱하기 10의 5승 밀리미터 Hg. 얘가 뭐? 공기의 부분압. 벤젠의 부분압은 99.7 밀리미터 Hg. 전체 압력은 벤젠의 증기압에다가 P에어를 더하면 되니까 얘가 엄청 큰 거에 비해서 얘는 97이니까 결국 얘는 거의 똑같은 값이겠죠. 1.035 곱하기 10의 5승 밀리미터 Hg인데 환산해 봅시다. 760 밀리미터 Hg가 1기압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 곱하기 1000 나누기 760을 하면 그다음에 136기압이 나오지. 답이 136기압 맞습니까? 어디가 틀린 것 같은데? 사정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나오는 프로덕트의 압력이 얼마? 136기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들어오는 26도씨의 혼합기체가 1기압, 20도씨 1기압이 들어오는데 얘 중에 벤젠의 98%를 제거하려면 압력을 얼마나 맞춰야 된다고? 압축해서 136기압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나가는 공기의 배기가스 중에 벤젠의 농도가 얼만큼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공정을 성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압축기가 엄청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압력을 1기압에서 130까지 압력을 가해서 응축시키고 나머지 가스만을 내보내야 환경 규제를 받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계속 예서 먹는 거예요. 예서 먹는 거. 기체 혼합물 중에 공기의 부분압분의 성분의 부분압 혹은 포화증기압은 몰수 비랑 똑같다. 요거 계속 써먹는 거예요. 틀렸지? 99.7 나누기 2.9 아니면 저걸 잘못 쓸 수도 있겠다. 숫자 계산 다시 해보세요. 내가 아마 얘랑 안 더해서 얘하고 실제로 얘하고 더하면 끝이 조금 바뀌나? 책에서는 133기압이라고 했는데 2.03 조금 차이 나네요, 그죠? 그런 거 차이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8.7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파트가 기화입니다, 기화. 기화 역시도 이번에는 우리는 지금 계속 포화된 상태에서 기체 중에 있는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걸 살펴봤는데 기화는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화를 만들어 가려고 액체 성분이 기체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바뀌는 과정도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가 일정하게 하는 과정, 하나는 온도는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바뀌는 과정.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일 쉬운 방법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공기만 있습니다. 공기만 있고 안에 기압이 1기압입니다. 760mm Hg겠죠? 그러면 전체 압력은 760mm Hg고 공기의 부분압도 760mm Hg고 물은 없으니까 물의 부분압은
제로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물을 갖다 놨습니다. 온도를 내가 임의로 25도씨라고 하겠습니다. 온도가 25도씨라도 여기에 있는 물은 조금씩 증발하겠죠? 증발합니다. 증발하는데 부피가 용기를 이렇게 딱 가둬놓는 게 아니고 압력이 1기압을 유지하도록 풍선처럼 해서 이렇게 부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 압력은 항상 1기압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자꾸 증발하니까 물의 수증기압이 점점 커지겠죠? 전체 압력은 공기의 압력과 물의 압력이 합쳐서 760이 유지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얘가 760이고 얘가 0이었는데 물이 자꾸 증발하면 얘는 점점 커지니까 전체가 유지되려면 얘가 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언제까지? 만약에 25도씨일 때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75mm Hg라면 얘는 작아져서 760이니까 675, 85mm Hg까지 계속 줄어들겠죠. 이 상태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이 그림입니다. 왼쪽에 처음에 물이 하나도 없을 때 공기만 있을 때의 압력은 1기압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행이 될 때까지 수분이 점점 기화되다 보면 전체 중에 물의 증기압은 점점 증가하고 전체 압력이 1기압으로 똑같으니까 물의 부분 압력이 점점 떨어져서 평행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압력은 1기압이지만 물의 부분압은 물의 그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압까지 도달되고 전체 압력이 그만큼 뺀 게 공기의 부분 압력이 되겠죠. 요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피를 딱 고정시켰습니다. 물론 온도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똑같이 처음에 760mm Hg가 전체 압력이고 처음에는 똑같이 해볼까요? P는 P-air 더하기 P-H2O인데 초기에는 얘도 760, 공기도 760, 그 다음에 수증기는 제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분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면 얘가 10mm Hg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는 부피가 변하면서 전체 압력을 1기압으로 유지했는데 얘는 똑같은 공간 안에 공기만 차져 있다가 부피가 안 변하죠. 공기가 차져 있는데 수증기가 늘어나면 같은 공간에 차지하는 분자들이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증가한 만큼 공기의 부분압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계속 증발돼서 75mm Hg까지 얘가 포화 증기압까지 도달하면 여전히 공기의 부분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체 압력이 835mm Hg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화가 되는 경우지만 부피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온도, 압력, 부피 세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응축이지만 정압으로 냉각하는 경우, 정온으로 압축하는 경우가 달랐던 것처럼 기화하는 경우도
기화하는 경우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화하면 부피가 바뀌는 거예요.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화하면 압력이 바뀌는 거예요. 요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뒤에 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현재 요 온도가 똑같은데 15도씨에 압력이 754mm Hg랍니다. 이 상태에 물을 살살살 공급하면서 기화를 시키는데 뭐 한다고? 온도와 부피는 일정하게 기화를 시킨답니다. 그렇게 해서 포화에 이르렀더니 포화될 때가 최종 압력이 지금 현재 압력이 754mm 현재 15도씨에 전체 압력이 754mm H인데 현재는 물의 부분 압력이 제로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점점 기화를 시켜서 포화를 시키는데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한 걸로 한정을 해서 기화를 시켜서 내가 포화를 만들었다. 그때 포화가 됐을 때 전체 압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온도가 지금 15도이기 때문에 15도일 때 물의 포화 수증 기압이 얼마냐면 12.8mmHg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현재는 물의 수증 기압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온도 일정하고 부피 일정하면 공기의 처음에는 전체 압력이 공기의 부분 압력이었는데 얘는 750가 유지됐는데 얘가 점점 증가해서 12.8로 늘었을 테니까 전체 압력은 처음에 전체 압력이 공기의 압력으로 754로 똑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기의 압력은 754로 유지되지만 물의 압력이 12.8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압력은 754하고 12.8을 합친 게 전체 압력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이것도 문제 한번 써보세요. 앞에 풀었던 문제랑 조금 비슷한데 아까는 응축시켰던 거고 요번에는 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기화시켜서 기체를 포화로 만드는 건데 문제가 뭐 늘 그랬지만 양로는 문제 해석만 잘하면 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온도가 20도씨 100kPa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네요. 그 상태에 에탄올이 6kg이 있습니다. 액체 에탄올 6kg이 있는데 얘를 내가 기화시켜서 공기랑 섞을 거예요. 공기만 있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20도씨 100kPa에 공기가 부피가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액체 에탄올 6kg을 기화를 시켜서 뭐 할 거냐면 공기와 에탄올이 합쳐져서 포화 기체 혼합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나오는 압력도 100kPa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6kg을 포화시키려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공기가 부피가 얼마가 있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현재 얘도 20도씨입니다. 20도씨에 100kPa인 상태로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물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기가 우리가 얼마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탄올은 6kg 들어있습니다. 공기와 에탄올이 섞여서 포화가 되어 있는데 그때 조건은 20도씨 100kPa입니다. 포화가 된 상태에서 공기와 에탄올이 섞여 있죠. 그러고 보니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항상 요겁니다. 공기의 부분압과 에탄올의 포화 증기압은 뭐랑 똑같다? 공기의 몰수분에 에탄올의 몰수랑 비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계산하면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섞여 있는 공기의 몰수를 계산하면 그 몰수로부터 부피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얘 구하라는 겁니다. 얘. 그죠? 에탄올의 몰수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에탄올이 지금 6kg가 있다고 했어. 단위 환산하면 에탄올 몇 몰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압력이 100kPa이라고 했는데 20도씨니까 뭘 찾으면 되냐면 20도씨일 때 에탄올의 포화 증기압만 찾으면 얘가 얼마냐면 5.93kPa 5.93kPa이라고 얘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알죠? 얘를 구해야 되는데 6kg으로 N 에탄올 계산하면 돼요. P 에탄올의 포화 증기압이 20도일 때 얘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압력이 100kPa이에요. 그러면 공기의 부분 압력은 전체 100kPa에서 에탄올의 부분압 5.93kPa를 빼면 얘가 공기의 부분압이 되겠지. 94.07kPa. 94.07. 맞죠? 그럼 뭐 해볼까요? 6kg의 에탄올이 있습니다. 에탄올 C2H5OH C가 12개가 2개 H 1자리가 6개 O가 16인 게 1개 24, 6, 16이면 분자량이 46g/몰이 돼요. 6kg의 에탄올은 10의 3승g의 에탄올이고 46g의 에탄올은 1몰의 에탄올이다. 이거 계산하면 이겁니다. 여기가 1이 돼요. 체계 방법이랑 좀 다르게 간단하게 보니까 직접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1000 나누기 46을 하면 130.4몰. 에탄올이 130.4몰이 나옵니다. 이게 에탄올. 그럼 이렇게 하고 있네. 이거 보여봅시다. N 에어의 몰수는 얘가 넘어갔으니까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야 됩니다. P 스타 에탄올 분의 P 에어가 되고 N 에탄올이 되니 그리고 에탄올의 증기압이 5.93kPa 분자의 공기의 부분압은 94.07kPa 에탄올의 몰수가 130.4몰의 에탄올 하면 94.07 나누기 5.93 94.07 나누기 5.93 곱하기 130.4몰 하면 이게 맞네. 2069몰의 공기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2.069, 2.07 맞네. 공기의 몰수가 나왔습니다. 얘를 또 뭘로 계산하라고 했죠? 공기의 축에 필요한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몰수를 부피로 구하려면 뭐 하면 되지? PV 그 NRT 하면 돼. PV equal nRT. 몰수 아니까 부피를 구하면 되죠. 부피는 P분의 nRT인데 한번 넣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몰수가 물론 지금 공기의 몰수입니다. 몰수가 2069몰의 공기. R은 뭐 할까요? 82.06 atm 리터 몰 K. 온도는 20도씨니까 293K. 현재 압력은 100kPa. 가정환산 해봅시다. 뭐만 하면 되지? 몰, K 없어지니까 1atm은 101.3 kPa 하면 kPa, atm 이렇게 보시면 단위가 리터로 나오겠네요. 해볼까요? 2069 곱하기 82.06 곱하기 293 나누기 100 곱하기 101.3 하면 몇 개 나오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몰, LTM, 리터. 내가 숫자를 잘못 적어놨나? 내 계산이 맞다면 50 곱하기 10의 6승 리터가 나옵니다. 근데 10의 3승 리터가 1리터 3승이니까 나는 계산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데 똑똑하네. 잘 잡아냈네요. 아니를 잘못 맞췄네. 내가 있는 82.06이면 뭐 해야 되지? 세제곱센티미터고. 다시 합시다. 몰수가 2069몰. R값은 0.08206 atm 리터 몰 K죠. 293K 나누기 100kPa니까 똑같이 하면 1atm은 101.3 kPa. 몰 없어지고 K 없어지고 kPa 없어지고 atm 없어지면 리터니까 아마 얘는 50 곱하기 10의 3승 리터가 나올 거고 10의 3승 리터가 1리터 3승이니까 아마 50리터 3승으로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나왔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멈추기나 기화를 했거나 다 했지만 가장 핵심은 뭐 요거 하나만 계속 기억하면 되고 기체 상태의 몰 분율은 요렇게 근데 똑같 하나 더 환산하면 이거나 전체분의 P에탄올 N 전체분의 N 에탄올 해도 똑같습니다. B는 요거 하나만 활용하면 되고 온도만 정해지면 우리가 포화 증기압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것들만 알면 포화 상태의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 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하나 더 할 건 뭐냐면 이제 드디어 X항과 B항이 평형이 있었는데 X항에도 주성분, B항에도 주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X항의 조성도 바뀌고 B항의 조성도 바뀌겠죠. 이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리될 게 뭐냐면 이상용액이고 우리가 이상기체는 각각의 이상기체가 서로 섞이면 얘를 이상기체 혼합물이라고 하듯이 하나의 용액들이 X항으로 있을 때 얘가 서로 섞였을 때 각각이 혼자 있을 때에 가지는 성질을 섞어서 용액이 만들었을 때
그 물성들이 내가 1대1로 섞었으면 물성도 여전히 1대1로 평균된 값이 나오는 용액을 우리가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용하면 비율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할 때 라울의 법칙이랑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연락하기에서 배우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이성분계의 핵상과 기상의 평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도강을 두 번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제가 출장을 가야 돼서 목요일 수업을 화요일로 엎치겠습니다. 엎쳐서 공식적으로는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10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 두 번 도강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만큼 분량이 남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이 9시까지도 보기가 힘드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까지 2층 204호로 오시면 10시에 9시 수업에 대한 출석을 체크할 거고 그 다음 10시 반에 원래 수업에 대한 출석 체크할 거고 두 개를 합쳐서 1시간 조금 넘게 해서 남은 요 나머지 부분을 진도 나가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죠? 마치겠습니다. 네? 수업지 가세요. 오늘.